그렇죠. 예.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조국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을 한다. 이 소식이 좀 알려지고 나서부터 대한민국이 조국 검증에 온 국민이, 원래 검증은 국회의원만 하는 것인데 국민들까지 동원돼가지고 조국 자녀라든가 가족, 이런 이상한 거리관계 이런 것을 막 검증하려고 난리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실시간 네이버 검색어에 여러 가지가 떴었죠. 정치검찰 아웃이라든가 가짜뉴스 아웃, 그래 조국 힘내세요. 그다음에 오늘은요, 나경원 소환 조사하라, 나경원 자녀 의혹, 나경원 사학비리, 이렇게 친문 세력들의 집결력이라든가 드루킹의 잔존 세력일 수도 있는데, 실시간 검색어 만들기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계속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테러라고 하면 테러라고 할 수 있죠.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은 이슈몰이로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국에게, 문재인에게 이룰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일정 정도 여론몰이에는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국 임명이 압도적이었죠, 반대가. 그런데 현재 점점점 조국 임명으로 여론이 많이 좀 기울었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둘째 치고요. 조국이가 맡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하겠다고 자기가 선언한 그런 개혁적인 정책들이 너무나 파급력이 큰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조차 조국이가 기득권 세력이긴 하죠. 그러나 좀 더 덜 썩은 얘가 뭔가를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전 대한민국의 반대 정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순이라든가 김부겸이라든가 심지어 이재명까지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번 인사청문회는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꼭 헛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법조인답게 그냥 기본적인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론에서는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박원순이라든가 김부겸이가 조국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장단점,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의 눈치도 있죠. 그러나 저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당원으로서 유력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그냥 나 몰라라, 나는 그냥 경기도지사로서 도정 업무나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의 큰 이슈이자 문제점을 나 몰라라 외면해버리면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의견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또 의견 표명을 하면 이재명의 선명성에 대해서 약간 흠집이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역시 정치 구단답게 약간의 그런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반취해서 3인성호 이렇게 계속 내뱉으면 진실이 돼버리는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국의 인사청문을 해라, 이렇게 의견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청문회라는 형식으로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새벽 2시 10분까지인가요? 제가 중간에는 안 봤지만 새벽 2시 10분까지 저도 봤는데, 기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분노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답변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많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국과 이재명 도지사의 개인적인 이런 인적 관계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방자치단체 분권, 그리고 성남시라는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주장하고 단식을 했을 때 조국이가 여러 가지로 이재명을 단식 응원을 하러 온다든가 이재명을 응원하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해서 이재명과 남남이라든가 전혀 인적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재명에게 옹호, 응원 이러한 발언도 조국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런 개혁적 정책,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조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진보 세력들이라든가 개혁 진영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던 올바른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국과 이재명의 이런 정책들이 궁합이 맞아요. 전혀 정반대의 것이 아니고 공수처라든가 이런 개혁적 정책, 이런 사법개혁 정책은 이재명도 요구하는 그런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합이 전혀 나쁜, 극친문이냐, 친문 중에서 극친문이냐, 이재명과의 정반대의 정치 세력이냐, 조국이가, 그건 한번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부흥이 세력과, 물론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경찰과 검찰,
이런 것에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시시하고 있지 않냐 하는 시중의 의혹은 있죠. 그러나 이것도 의혹인 거야. 이게 뭐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증거가 없이 의혹만으로 또 조국을 맡아도 하기에는 또 이게 실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조국이가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공격했느냐,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려볼 것은요, 간단하게 자, 금요일날 이재명 도지사의 그 2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이재명 도지사 2심 재판이 어떤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금이 선고되면 절대 안 된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선고돼 버리면 이재명 도지사의 지금까지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가치절하되고 평화되는, 모욕당하는, 명예에 먹칠을 당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단돈 10만 원, 단돈 만 원이라도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에 대한 사안이 모두 완벽히 무죄가 선고되어야지만이 이재명이가 추구했던 많은 공의로운 정책, 그리고 심지어 가정 내부에까지 침입하는 이런 정치 분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단막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공의로운 공적 업무, 시민들의, 도민들에게 이로운 일을 했던 이런 행정 추진 업무들이 벌금으로 재단돼서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재명 도지사의 가정에까지 법이 침입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선을 유지해줘야 되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제까지의 2심의 검찰들의 현재 활동은 검사 2명이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죠. 그들이 의견을 각각 의견서를 재판부에 최후로 의견서를 제출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변호인단은 그 의견서를 또 받아가지고 검찰들이 어떤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지를 또 복사 신청을 해서 의견서를 읽고 다시 또 반박하는 그런 문서를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정재판부가 있었지만 중도의 임상기 부장판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임상기 부장판사는 출신이 어디였냐? 경상도란 말이죠. 그 다음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법조인 활동을 했던 판사라 이 말이죠. 저는 그것이 꼭 마음에 걸려요. 이재명 도지사도 대학교에 와서 어떤 전단지라든가 이런 팜플렛을 보고 강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임상기 부장판사는 쭉 젊은 날부터 해서 오랜 시간, 작년 때까지 대구에서 판사 시절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올곧이 경상도 남자, 경상도 도민으로서의 사고방식을 독재국가 시대부터, 개발도상국가 시대부터,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옷을 벗지 않고 승승장구해서 지금의 부장, 고등법원 판사까지 진급을 하고 입신양명을 한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의식 구조는 진보적인 판사의 이미지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다. 기존의 정권이 가지는 약간 그런 코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판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그것이 개인적인 판사의 성향이 약간 이재명 같이 약간 급진보적이고 약간 개혁적인 정치를 펴는 이재명 같은 행정가한테 약간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물론 무죄를 확신을 하지만 재판의 향배는 예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 이재명 도지사의 2심 재판이 무죄가 아니고 단돈 벌금형이라도 선고되고 피선고권 박탈형이라도 선고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조차 하기도 싫죠.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유죄로 선고된다.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현재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여론이 조국에게 집중돼 가지고 임상기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오히려 홀감을 하고 무죄 선고를 하는데 마음 편하게 마음을 가질까, 그런 생각도 오히려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조국에게 쏠린 이런 여론이 이재명을 재판을 하는데 유죄 선고를 해가지고 비난 가능성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지금 수개월째를 버텨서 현재 2심 재판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최순실이나 박근혜 재판처럼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이죠. 방송 중에 한 말이라든가 이미 법률적 판단을 받았던
그런 기존의 재판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재판 형식이 된 것이죠. 재재판 그런 형식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오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임상기 부장판사의 그 독특한 성장 환경,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승진을 거듭한 그런 고등법원 판사라는 점이 약간 눈에 가시다.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공격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검찰 경찰 수사가 억지 수사가 진행이 됐고, 친문 세력에 의해서 극문 친문 세력이 이렇게 네이버에 실검을 올리고 다음에 실검을 올리는 이런 몰입, 왕따, 이재명 처단하기,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순실이라든가 최순실,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이를 2019년에 무려 5번, 6번을 직접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재용에게 엄청 엄중한 판결을 선고해버렸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에 대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가 이재용이라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그 다음에 한일 무역 보복이라든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소재 산업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이 위기,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렇게 이재용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파기환송을 해버렸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대법원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이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외부적으로 압력을 넣어도 우리 사법부, 대법원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 대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이를 만나고 삼성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이런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무역 보복이라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이런 위기 상황이 사법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법리 논쟁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삼성 사장이 이재용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실무자들이 검찰에 와가지고 삼성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증거들이 많이 노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증거 때문에 대법원이 어쩔 수 없이 이재용에게, 그 다음에 최순실에게, 박근혜에게 유죄를, 더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파기환송을 했을 수도 있죠. 어차피 증거가 너무너무 명확하니까. 물론 이것이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그리고 친문 세력들의 이런 예부적인 압력과 왕따와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들이 결국은 사법, 특히나 최종 시민 대법원을 전혀 압박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런 친문 세력들이 사법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사법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무죄 이후로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면 문재인 정부는 붕괴할 것이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지난 겨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지금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